자, 한 주간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사건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올세영 정주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영왕의 신봉님, 카스맨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사실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이 네. 딱 나오면서 화제를 휙 바꿨어요. 예. 이거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사실 다들 온 국민이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삼성 관련된 것들이 네. 제일 좀 이슈였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다 유죄가 나버렸어요. 오늘 이거 판결문 시청률이 다 합쳐서 7.5% 나왔대요. 판결 낭독하는 영상이. 와, 그 재미없는 게. 네. 아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네. 저도 뭐 오늘 이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일단 다 듣긴 했는데 네. 듣다가 몇 번이나 자꾸 다른 데로 나가고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정리한 거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다 듣긴 들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어쨌든 이거 제가 준비를 조금 해왔는데. 네, 얘기 네. 카스맨님이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아주 간단하게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오늘 그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뭐였냐면, 일단 처음에 여기 보면 대부분 다 파기환송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해가지고 그 우리가 그러니까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준 거고, 네. 그리고 고법에서는 아마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그 맞춰가지고 아마 판결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첫 번째로 얘기를 한 게 이제 분리선고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리선고가 뭐냐면 고위 공직자들의 그런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거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건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고위 공직자의 뇌물과 그냥 일반 건을 이제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그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의 네. 형량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 정범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그 뇌물을 받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 정유라, 최순실, 뭐 최서원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쪽에 이제 뇌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받은 게 없으니까 뇌물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대법원의 판결은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줘서 그쪽에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있다고 사실 보죠. 그 반대쪽에서는 이번에 네. 이제 국정농단을 재판으로 가게 만든 쪽에서는 네. 정범. 공동 뭐라 그러죠? 경제 공동체. 공동체라는 네네. 용어를 썼어요. 그게 네. 또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서는 세상에 저런 단어는 없다.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최순실의 죄를 박근혜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하면서 아직도 탄핵 무효, 태극기 그렇죠. 부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오늘 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대법관의 다수 의견은 이걸 공동 정범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좀 일부 의견에서는 뇌물은 정유라만 이득을 받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득을 본 게 없다. 그러니까 뭐 공동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소수 있었습니다. 의견.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말이 이제 뇌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말 세 마리인가요? 네, 말세 마리. 네. 엄청 비싸요. 한 마리당 몇 억씩 하는 그렇죠. 말 세 마리가 36억 원인가요? 36억 원. 네. 야, 진짜. 그래. 근데 와우에서도 말 타려면 100골드가 필요해요. 1000골마, 100골마가 있잖아요. 말은 비싸요, 원래. 그 와우 클래식인가 네. 나왔는데 말은 뭐 비싼 아무튼. 겁니다. 즐기고 계시겠죠, 와우 클래식.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귀향길에 못 갔어요. 귀향길 줄 서서 퀘스트 해야 되는데. 네, 뭐 아무튼 그 말의 소유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뇌물이냐 아니냐는 어쨌든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말을 줬느냐 안 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 재판에서도 네. 말 주인이 삼성이냐 정유라냐 네. 최순실이냐 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네,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있었잖아요. 말을 삼성이 이제 그 제공을 하고서 네. 명의는 삼성이 가지고 가려고 작업을 했는데, 그렇죠. 그 작업한 거를 이제 그 최순실이 보고서 기분 나쁘다. 그랬었죠. 주려면 줄 것이지 네. 무슨 짓이냐라고 화를 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의가 이제 실질적인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대법원에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그 독일인가 어디 유럽의 어디에 있는 만든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데 소유로 네. 뭐 이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삼성 쪽에서 자기네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 최순실의 그 요구 때문에 자기네들 자산으로 하나도 잡지 않고, 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일단 그쪽이 취득을 했다라고 본 거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삼성은 이거 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대충 알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좀 처리를 확실하게 그 뇌물이 아닌 걸로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네. 명의만 이쪽이지. 그렇죠. 근데 뭔가 그 욕심이었는지 그렇죠. 뭘 그랬는지 예. 모르겠지만 최순실의 욕심이었던 네. 거죠. 그런 거를 지시를 한 것 때문에 그 말의 소유권이 이제 최순실 정유라 쪽에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개 의견이 있었는데,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달라고 하지 않았다. 왜 이게 삼성 거냐고 화를 냈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거를 소유권이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또 이제 대법관의 또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어가 없다랑 다를 게 사실 없는데 화를 네. 냈지 달라고 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잘 들어보면 달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화를 낸 것만 확실하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유권을 넘기고 이제 달라고 한 걸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소수 의견, 어떤 야,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법관이면 되게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거를 본인은 모르네. 뭐 아무튼 화를 냈다라는 건 달라는 거 아니야. 그 법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쪽이 있으니까, 혹시 그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논리적으로, 논리적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네. 그 보수 쪽의 의견을 좀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하시면 본인의 법리 이제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이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영재센터 지원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승계 작업이랑 그 묵시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뇌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약간 김동성하고도 약간 뭐 얽히는 거 장시호.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허벅지맨 동성이 형. 네, 얼마나 허벅지가 대단하다. 이분 뭐 네. 종마죠, 종마. 네. 30억. 네. 아무튼 이분이래. 네. 이 영재센터 지원한 게 그 뇌물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법에서는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 뚜렷한 목적이 분명히 승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직무 행위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보인다.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뇌물이 됐고, 그리고 이제 협박 혐의가 있었는데, 뭐 롯데나 SK나 그런 다른 그 기업들에게 삥 뜯을 때? 삥 뜯을 때 네. 이게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이거는 협박이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안 하면은 뭔가 손해를 줄 거야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야 협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악에 이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협박 혐의들은 좀 다 이제 무죄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르랑 무슨 K 스포츠 여기에 네. 돈 준 기업들은 네. 기부인 거죠. 그냥 기부로. 네. 네. 그 협박에 의해서 뭐 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그런 기부 쪽으로 간 것 이거 같고. 뇌물로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박이면 약간 못 이겨서 준 건데. 네. 근데 뭐 그쪽도 뇌물은 뇌물이죠. 뇌물은 뇌물인데 협박죄가 성립이 안 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들도 기업한테 뇌물을 받은 뭐 그 네. 미르랑 K 스포츠 이쪽도 네. 뇌물이 성립이 된 건가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에서는 이제 그 협박죄는 이제 무죄다. 없다. 네, 네. 협박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중요한 거였는데,
그 이재용, 장충기, 최지성 그 삼성 쪽에 그 사람이 뇌물을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였고 이제 뇌물을 주었느냐 또 이제 준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럼 준 게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회사 돈을 썼으면 이제 횡령의 혐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한 건데 지난번에 했었던 것 중에 그 말이 아니라 그 36억 원짜리 이제 승마 컨설팅비 요거만 뇌물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인정을 하고 말구입비랑 영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0몇억 원이 아니라 그 총 금액이 36억 원이 되면서 그 뭐 2년 6개월? 집행유예를 줄 수 있게 집행유예 됐죠. 네.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이제 줄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뇌물이 50억이 넘어가 버리면은 사실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가법 적용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뇌물은 1억만 넘어도 엄청 센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뇌물은 우리나라 1억만 넘어도 굉장히 센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뭐 그 대신에 이제 대가성을 밝혀야 된다라는 네. 뒤에 꼬리가 붙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뇌물죄를 성립시키는 수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예. 그렇긴 한데 일단 지음지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뇌물이다라고 한 게 말 또한 이제 뇌물이다라는 게 확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분명히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라는 쪽으로 가는 건데 왜 그랬냐면 이제 영재센터 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이나 인식이 뚜렷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정확히 무엇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해서 네. 고법에서는 그게 이제 불투명하다 해서 이제 성립이 안 된다라고 봤는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면 이제 대가가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약간 더 크게 본 거죠. 분명히 그때 현안이 경영 승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어떠한 그 직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좀 완전히 정확히 뭘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쪽이 좀 포괄적으로 그런 행위에 관해서 이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죄가 됐고 그 대신에 그 해외에 이제 돈을 송금한 거는 그거는 이제 무죄가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빼박이라 그랬었거든요. 네, 뭐 돈을 보낸 게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무죄가 확정이 났고 지금 다시 이제 근데 유죄 판결이 난 게 결국은 다 끌어모으면 86억 원인가가 유죄 판결이 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법에서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형량이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라기보다는 네. 국민들의 관심은 우리 제드래곤 형님이 감옥을 가느냐 마느냐거든요. 네. 근데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죠. 이거는 좀 피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또 좀 줄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은 아닌. 네, 완전히 불가능은 네.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네. 대법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 건데 네.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네. 2심 재판이 너무 이상했어요. 맞아요. 2심 재판은 거의 집행유예를 주려고 액수를 맞춰놓고 마치 판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이거는 떼고 이건 떼서 이건 떼서 특가법 딱 적용 안 되는 그 정도까지 선만 맞춰서 집행유예 주고 그 다음에 징역 주고 그래서 가세요. 네. 그런 식의 판결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사실 거의 인용된 거죠. 1심에 있어서 그 1심에서 판결한 판사님이 법리로 오해해서 분리를 안 한 거 그것만 이제 지적당한 거고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용된 거죠. 2심에서 국민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한 부분들은 다 파기환송이 거의 다 네, 되고 네. 1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거의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고위공직자와 일반 뇌물과 고위공직자 뇌물을 분리해야 된다. 이거가 좀 더해지면서 사실 더 무거운 그렇죠. 평가가 내려진 거죠. 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 고등법원보다는 그 양쪽 측면에서 뇌물을 받은 측과 뇌물을 준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린 겁니다. 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해도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한일 경제 전쟁 때문에 이게 좀 쉬쉬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사안이잖아요. 아 근데 이게 뭐라고 하기에 저도 감정이 네. 분명히 뇌물 준 사람이고 뇌물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디시전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될지 애매한 게 나오기도 애매하고 네. 그런 감정이 대부분 국민들이 가지는 감정 아닐까요? 아마 이 기득권층에서는 이재용 구하기에 전면적으로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시국에 그렇죠. 이시국 씨가 등장하면서 이 시국에 이재용 감옥에 가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전면적으로 그 최종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아마 전면적인 그런 지원이 있지 않을까 네, 싶죠. 이재용 입장에서는 일단 모든 걸 우리나라에서 저 열심히 할게요. 그럼요.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할게요. 이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지금은 정부한테 잘 보이고 그 뭐랄까 권력자들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국민들한테 잘 네. 보이는 게 최우선일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국이 기회가 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흘러갔으면 사실 굉장히 국민들의 그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욕먹고 무조건 네. 가야 된다 생각하는 여론이 압도적일 네. 텐데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본하고 싸우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일본하고만 싸우지 않고 다른 나라 싸우면 가라. 갈 건 가고 네. 정의가 더 네. 바로 서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네. 야 일본하고 싸울 때는 좀 제드래곤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든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 전혀 그리고 그래야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도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이 경제 전쟁에 있어서 뭐 아무튼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삼성 거 이제 안 쓰겠다. 좀 줄이고 네, 뭐 뭐 중국 거 이렇다고 쓴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압박을 넣고 있죠. 그거 근데 삼성에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품질이 자신 있으니까. 이미 그 중국이 네. 비오인가 뭐 그 회사인데 그렇죠. 얘네는 이미 뭐 품질로 유명해요. 네. 좋은 걸로. 아니, 안 쓴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샤오미인가 화웨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사실 큰 타격이 없고 네. LG 디스플레이도 애플이 요구하는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을 못 시켜서 네. 모바일 쪽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더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중국의 반도체 불기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음. 중국도 국책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중국은 사람도 많은데 도둑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 거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어떤 그 기사 같은 걸 보면 큰 공장에 포장 안 뜯은 기계만 막 있는 거예요. 정부 지원금으로. 그리고 그 회사는 부도나고 나머지 돈 들고 나르고. 그런 걸 봐서 아 이게 중국도 이제 도둑놈이 많아서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냥 좀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쉽지 않죠. 자,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이 좀 세게 나왔어요. 네.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세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지금의 뭐 국민적인 여론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대법관들도 상당히 법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되게 몰두한 느낌이 들어요. 준비를 엄청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탄핵 사건과 더불어서 국내 최대 기업의 사실 그렇죠. 총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나라 전체가 이제 휘청휘청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쪽팔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법농단으로 네. 완전히 이 위신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니까 당연히 올바른 딱 판결로 그러니까 이번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서부터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똑바로 가지 않으면 이 위상을 다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법리에 있어서는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읽어보면서 딱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까지 사법 용어들이 국민들과 굉장히 유리되어 있구나. 네, 맞아요. 그럼요. 옛날보다는 많이 들을만해졌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보면 파기환송하니까 테이크 부대가 막 박수 치잖아요. 아닌데, 그거 아닌데. 아니 느낌이 더 있으란 취지로 파기환송인데 파기환송합니다. 와. 그런 게 좀 많죠. 네, 근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생활 용어랑 좀 가까워졌다는 느낌은 드는데 한번 그래도 너무 한번 멀다. 싹 한번 바꿨대요. 네. 한번 이 워낙에 일제 시대에 있었던 용어들이 많아서 그래서 안 쓰는 한자어들이 법리에 많고, 그러니까 성경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딱 보면 1900년대 초기의 우리나라 말투예요. 그 말투들이 네, 그때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그대로 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바꾸자 해서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대 한국어로 바꾸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할 텐데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 네. 그런 성경 번역을 해야 돼요. 성경은 한국 성경이. 뭐 번역이 된 성경도 있습니다. 있죠. 사실 예. 한번이 많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네, 예, 갑자기 성경까지 갔네. 그러니까 아무튼 요 법리 용어들. 용어가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법이 많이 납해 평등해졌구나. 그나마. 예전에는 그래도 재벌 회장님이 진짜 감옥 들어가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다 집행유예 3년 주는 게 기본이라고 다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들어갔다도 나오시고 나오시자마자 통닭도 시켜 먹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런 걸 보니 옛날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죠. 저도 그런 거 좀 느껴요. 전 그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공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이제 국민들한테 잘 많이 다가가려고 나름의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상승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언론들만 조금 제대로 되면, 기레기들만 좀 없어지면 대한민국 훨씬 더 좀 높은 수준의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쪽팔려요. 우리나라 지배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뒤에 있는 무당 같은 사람이 했다는 게 아직도 에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 둘이 공동 정범이라는 게 가장 쪽팔린 거죠, 사실은. 정말 너무 맞습니다. 쪽팔립니다. 사실 그때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강화문에서 촛불 들고 나갔을 때 이게 나라냐였어요. 창피하다는 거죠. 너무 창피해서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그 대통령 취임식 연설 이런 것들 다 최순실 마음대로 고치고 창조경제 이런 말 그러니까요. 뭐 뭔지도 모르겠는 창조경제도 최순실이 입에서 나온 것들이 막 그대로 국정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 국민들이 다 분노했잖아요. 더 화난 건 그 중에 최순실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공대장, 파티장이었어요. 파티장, 탱커. 진짜. 그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맞아요. 자,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굉장히 좀 세게 나왔고 이제 파기환송된 죄목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수위로 또 다시 재판이 이루어질지 또 지켜봐야지 되는 네,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감옥에 가게 될지 임기는 4년이었어요. 형기가 형기, 20년이 형기. 넘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